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그 다음에 선순환 투자를 통해서 원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3일이고 현재 시간 10시 30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성과가 좋습니다.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글쎄요, 제가 볼 땐 27번째 수익 실현까지 드렸는데 30번까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월간 또 기록을 세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달과 2월달엔 장이 상승하는 장이었고요. 또 3월달 같은 경우는 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3월달도 뭐 우리가 17개, 4월달도 지금 현재 27개, 토탈, 그래서 올해 2026년도 들어서 106번째까지 여러분들 수익 실현 의견 드려왔는데, 현재까지도 손절은 없죠. 자, 손절은 우리가 지금 막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것들, 또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기다리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최근에 좀 장이 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씩 해서 빨리빨리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또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수익을 안 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수익이 나도 걱정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 같은 경우는 항상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또 속도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아무래도 여러 개를 또 살펴야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제가 잘 관리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또 성과 내시면서 너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빌빌하고 있는 것들 어차피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구나. 저놈은 좀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언제 올라 뭐 이런 거 조바심 느끼지 마세요. 그건 선수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움직이는 시장에서 나머지 현금 유동성 갖고 다 하다 보면 걔들도 바보 멍충이 쪼단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다시 힘내서 올라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아주 그저 전방에 있는 대장주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언젠가 가다 보면 분명한 건 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관심을 받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기업 내부적으로 유증하거나 뭐 혹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조정을 받으면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한 분기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과정이 3개월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럼 그 3개월 이후부터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유동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막히게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다섯 종목 안쪽에 막 열심히 포지션 넣었는데 세 종목만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다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숨이 막혀버리죠. 그런 거는 우리는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적정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식의 가장 큰 강점은 유동성입니다. 현금을 바로바로 창출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면, 예, 그것은 좀 장점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주식을 가지고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인데 왜 부동산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로 저는 자주 던져요. 그 정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지 말아야죠. 특히 뭐 저희 채널을 바라보시는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기본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야. 마인드가 그 다른 거예요. 매일 주식 방송 보고 경쟁 방송 보는 사람이 무슨 장기 투자자야. 그건 그럴 수 없는 뭐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얘기 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뭐 잘 가고 있고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실적 발표도 하고 주총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1선 있잖아요. 이 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선 위에서 놀고 있는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놓은 거는 127인데 오늘 찍었어. 사실은 장중에 찍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업사이드로 올렸어요. 137로 올려놨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75%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밸류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직원들 보너스 주는 내용들도 분명히 공시 내용으로 나와 있었고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도 있고 ADR 부분도 있고 또 2분기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37조 대 나왔다는 것들은 뭐 예상보다 훨씬 더 어닝스 오라이즈 한 거고 전년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D램 부분 방향에서 조금 2분기 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2분기 안에 또 한 번 정도는 글쎄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요걸 좀 보고 있어요. 생각하다가 며칠 쉬다가 오늘 저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좋은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년에서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이럴 땐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홀드 하면서 드리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좀 시간을 좀 오래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느리게 움직이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올라가다 1분기 때 다시 꼬꾸라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천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될 때 다 어떻게 자주포도 그렇고요. 그런 거 진행될 때 중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MNC 솔루션이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렸고요. 최근에 여기 하락한 건 당연히 매크로 하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쪽 부분에 하락한 것들은 이제 대주주의 또 이렇게 매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하락을 한 거고 실적도 안 좋았고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실적을 보일 거고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뭐 K9 자주포, K2 잘 팔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중요 부품 무빙에 해당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급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천궁도 그렇고 뭐 천무도 그렇고 이거 공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IG DNA 쪽에서 사실 좋은 또 공시가 나왔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해궁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보세요. LIG DNA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뉴스에 따라서 막 인기가 많으니까 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거 부침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러고 편안한 거 들고 계시다가 꼭 현대로텀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DNA 뭐 이런 것들만 거래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본 수익이나 이런 것들 챙겨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얘도 그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만 생각해 볼게요. 예, 여기 221 라인하고 여기 사이 구간이거든요. 예, 이 구간만 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원하는 건 1단계는 된다. 그래서 올해 MH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계획상으로는 한 세 번 정도는 더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턴어라운드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성장하는 면에서 한 번, 이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L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현대모비스는 오늘 아침에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업종에서 둘 중에 하나 제가 수익 실현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S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그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계속 공방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땐 하방으로 미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자꾸 들어온 것들은 좀 더 윗방향으로 좀 보겠다라는 뜻이고 사실 뭐 제가 볼 땐 SL 같은 실적 자체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로봇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더 버무려져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21이평 이렇게 턴어라운드 12턴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좀 밀어주는 상승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좀 더 윗방향 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7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 친 다음에 장대 양봉 상단에서 계속 공방이 치고 있잖아요. 이건 나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게 감각이 좀 오십니까? 그렇죠? 예, 그 매물이 많이 나오는 형국은 아니다. 왜 매물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건 매크로가 받쳐준다라고 생각해보면 업사이드 방향성을 갖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B 지금 여러분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여러분 동종목 같은 경우는 또 유증 발표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 공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단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이 목표가 계속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기판 쪽 관련된 부분, 석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조금 눌림이 들어오면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하방 열어두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여러분 달리는 맛도 우리가 올라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75,000원 라인 아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75,000원 저 라인까지는요 손대지 않고 저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비중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평단 관리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다시 성장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심텍이나 대덕전자 뭐 TLB 리포트 보게 되면 실적이 그냥 이렇게 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 그리고 상당히 쇼티지 현상 많이 나오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시 반도체 부품 구하려고 애를 쓴다는 뉴스도 여러분들 접하셔서 알고 계실 거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잉글로드렉 같은 경우는 좀만 좀 참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선크림 바르고 계십니까? 안 바르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바르진 않죠. 그죠? 제가 바르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보통 5월달 되면서부터는 선크림 자주 바르는데 아직은 그런 뭐 그죠? 제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 잉글로드랩이다. 해마다 이제 뭐 파세코 뭐 이런 종목 아세요? 그런 것들도 보면 항상 있잖아. 갑자기 날씨가 35도 가면 파세코 같은 종목들이 한 번씩 쭉 치고 올라갔다가 빠이빠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선풍기 있잖아. 신일 선풍기인가요? 신일전자라고 해야 되나? 신일전기 예, 갑자기 헷갈리네.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좀 우리가 그래도 격이 있으니까 잉그로드랩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R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가죠.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뭐 달리는 말 올라탈 때도 우리가 좀 눌림이 들어왔을 때 발수 잡자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밑에서 빌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잖아요. 자, 파마 리서치 다시 강조드리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의 매크로 환경 체크하고 나서 바로 비중 확대 진행하면서 평단 낮추고 공략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올해는 웬만해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HBM 잘 되잖아요. 그래, HBM 검사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번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어쨌든 매크로 악화 때문에 매크로 악화, 그죠? 매크로 악화, 그죠? 이 포인트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래쪽 요만큼 정도 우리가 눌려도 잡아줄만 해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얘가 실적이 나쁠까? 그렇진 않겠죠.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느낌은 살살 들어오는데 반도체 어쨌든 소부장 쪽에서 한 번 정도 이게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돌 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잘 단돌이 해주고 갖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느낌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쭉 그러잖아요. 이거 파는 놈도 없고, 그죠? 위를 밀기에는 아직 중요한 이슈가 없고, 여기서 기다리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이슈 터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터질지, 그죠? 그 미사일에서 터질지, 아니면 뭐 우리가 KDDX 그쪽 관련돼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터질 때가 곧 올 것이면 틀림없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예,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그 오래 거래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방으로 간다고 한데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스트롱 바이 들어오겠죠. 그럴 때 비중 확대해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 자, 우주항공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주. 제가 스피어 작년에 거래했다가 3일을 못 참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때 올해 하반기에 딱 하나 그 손절 의견 드렸던 게 이 종목인데 요번엔 좀 다른 궤도 앵글이 했으니까 한 번 정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요 비중 확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비중 확대할 때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계속 조금씩 5% 추가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드릴 텐데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 5% 추가하면 뭐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의사결정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 아래쪽 여기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부터 저 아래쪽 4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자리 쪽에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준다. 예, 이게 단돌이 쳐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쪽 아래쪽 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건 6월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또 올라갈 때도 화끈하긴 합니다. 자, HVN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일부 시간에 이야기 됐으니까, 그건 중복이니까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IP에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잖아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 지금 수급이 팍팍 들어오질 않아요. 뭔가 작업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투자 경고 해제될 때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지. 어쨌든. 자, 그러나 지금 좀 쉬고 있을 때, 이 아래쪽에서 또 해줘야죠. 비중 5%또 추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또 우리가 드립을 해주면 또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왜 수익 내고 바로 나왔냐? 7, 8%에서 투자 경고 종목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 어떡하겠어. 예고장 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치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용 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뭐 SMR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그 기자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대통령께서 또 원전 확대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뭐 급한 사람은 가스로도 만드는 거 심지어는 뭐 배 만드는 사행정 엔진 가지고 뭐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겠다 이런 유럽에서는 그런 무식한 짓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또 HD 현대중공업 주가 오르고서 땡큐긴 한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죽동출 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전,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우리가 전력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4월달 초에 이미 다 우리 쭉다 수익 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다시 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는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시 공략을 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도 요 아래쪽은 열어둘게요. 그래서 아래쪽 들어오면 더 비중 확대해주고 현재 상태 정도면 그냥 계속 지금 플러스 한 3, 4% 나오나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정도는 6%짜리는 좀 약한데 기본 10%짜리 하나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역할 하고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올라올 거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잖아요. 그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또 지금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에서 DC형 관련된 것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국민연금 규모보다 퇴직연금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통과를 따지면. 자, 그런 종목에서 어쨌든 코덱스 200, 뭐 아니면 그런 종목이 있다고 생각, ETF가 있다고 거기다 한번 포지션 넣는다고 하면 네이버는 무조건 매수 기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크로만 좀 좋아지면 당연히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머셜 쪽이 강하니까 일단은 소비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브레이크 매크로만 개선되면 살살 냄새 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러다가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거예요. 얘가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카카오는 여러분들 다른 개념으로 보세요. 그거는 스팟으로 좀 보시고요. 얘는 시간 끌고 가면 제 역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쪽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볼 수 있다라는 것들. 특히 저는 2사 정도 보고 있습니다. 24층 정도면 땡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좀 버텨주세요. 자, SD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 라인에서 잡아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또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얘는 또 올라갈 때 빵, 빵, 빵. 그래서 빵, 빵, 빵. 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알아두셨으면 빵빵빵 빵빵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4월달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5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잘 대응을 해 나가면서 5월달 같은 경우도 목표를 조금 낮추긴 했어요. 이제 4월달만큼 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본 목표가 뭐 15개 이상이지 뭐 20개 이상 이런 거 아니거든. 또 가끔 가다 보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할 수는 있어. 근데 제가 힘들잖아.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땐 좀 천천히 가는 것들도 좀 생각을 기본은 만들어내야죠. 항상. 그런 생각하고 4월에서 또 5월달 넘어가는 과정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목요일 여기가 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 내면서 가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금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 있으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빡빡하게 늘리지는 줄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만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올 때 좀 질문거리는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